네,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이제는 인사이트를 발휘해봐야 되겠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뭘 봐야 될지 추천 종목까지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한 주 어떤 부분 봐야 될지 첫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봅니다. 큰 틀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난주 후반에도 미국에서 많은 연준 이사들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언제 하느냐, 몇 번 하느냐는 다소 좀 갑론을박이 있지만은 내년에 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수혜주들 어떤 쪽이 될지 기술주와 성장 섹터가 유망하다라는 키워드 최현지 전문가님 가져오셨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파월이 지난 FOMC 때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 뭐 여러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주식시장은 이미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어떤 주식이 유망할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통상 이제 통화정책이, 통화 긴축이 끝나는 시기에는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성장주들은 투자를 이제 많이 하는 구조에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자 부담이 작아져서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큰데요. 우리 뭐 반도체 뭐 이런 기술주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인터넷 포털주 같은 경우에도 관심권에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제가 많이 워낙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넘어가고요. 그렇다면은 뭐 바이오 제약주, 그다음에 뭐 인터넷 포털주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인터넷 포털주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네이버 좀 잠깐 보시면은. 네이버는 뭐 지난 10월 20일 날에 지금 17만 8천 원, 뭐 18만 원 정도에서 저점 찍고 계속 꾸준히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18만 원에서 22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고점은 46만 5천 원이죠. 21년 7월 달에 기록했던. 아직까지 월봉으로 본다면은 밑에서 이제 반등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스권 탈피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10월 달에 뭐 카카오 뭐 김범수 의장 계속 이제 뭐 법정 출두하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물량을 상당히 많이 좀 덜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걸 받아가는 구조로가 지금 수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뭐 네이버, 카카오 반등하면 같이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JW 중해제약,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제약업체들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로 알테오젠, 그다음에 오스코텍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오스코텍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익은 같이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내년 1월 달에도 하켓 모멘텀도 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지만은 역시 그냥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박스권 하단이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접근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는 워낙에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성장주들이 이 금리 인상기에는 피해주였는데,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플랫폼 관련된 인터넷 플랫폼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몇몇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 끝나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멘 반군 쪽에서의 공격으로 인해서 현재 홍해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해운 업체들이 뭐 희망봉을 지나가느냐 이렇게 노선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해운사 5곳 가운데서 4곳이나 홍해 이용을 중단했죠. 이것이 전체적인 물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운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해운사들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운업이 좀 지가 못했던 부분들이 해운 운임료가 좀 낮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란과
죄송합니다. 이란이 아니라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에 있어서, 예멘이죠. 예멘의 이제 후틴 반군이라고 이 반군들이 지금 현재 홍해 쪽으로 들어가는 배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국적을 따지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동남아 아시아 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물류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공을 통해서 희망봉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지게 된다면 대충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약 50% 정도의 운임료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약간 좀 병목 현상도 만들어지고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HMM을 비롯해서 대한해운이라든지 여러 국내 해운사들의 움직임들도 주가 상승 흐름에 좀 긍정적으로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일단 좀 우리 해운사 쪽에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가도 좀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이런 소소한 비용들도 좀 어느 정도 세이브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운주들에 대한 실적 전환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상 운임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해운주들에게는 이 상황이 조금은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혜주 측면에서 좀 점검을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 반도체 관련돼서 포커스 잡아주셨는데요. 반도체 업계 CXL 시장도 개화될 전망이라고요. 새로운 기술 용어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왔고 또 핫한 곳이 CXL입니다. 이 시장 또 어떻게 시장에서는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했다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시세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최원주 전문가님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존에 이제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테마가 반도체 업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CXL 테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은 이제 CXL 기술 개발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CXL 생태계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CXL 메모리 플랫폼 시장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약 24조 원 정도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들 최근에 네오셈이라든가 오킨스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CSL, HBM,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그냥 어떻게 본다면 너무 기술적으로 파고들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그런 관련주들이 어떻게 있나 그렇게 좀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는 게 더 유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은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양상인데 HBM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HBM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4, 5개월 이상 계속 지속됐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한 달 조금 못 미치고 있고, 역시 CXL 테마도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넣어둬야 된다.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물리더라도 이쪽에서 물리는 게, 회복은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킨스 전자, 이틀 연속 상한가 하면서 계속 급등을 했는데, 주가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실적은 좋아질 여지는 있다.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온디바이스 AI랑 그다음에 CXL 같이 좀 묶이고 있어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실적은 여전히 매분기 아직 적자이지만은 역시 기대감 가지고 먼저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킷도 그 테마에 엮여서
계속 급등을 했는데 역시 관심권에 넣어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HBM에서 온디바이스에서 CXL로 순환매를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들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같이 오름세를 나타낼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닉스를 빼고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요즘 시세가 좀 부진합니다. 그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이외에는 조금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대응하시는 게 HBM 쪽은 네. 나아 보이고요. 온디바이스 AI는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온디바이스 AI는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브셈이라든가 이런 쪽 CXL도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넣어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HBM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익숙해질 법하니까 시장은 또 빨리 다른 곳으로 시선으로 옮깁니다. CXL 새로운 기술인데요. 나는 이런 반도체 용어 어려워 하시면서 안 보지 마시고요. 기술에 대해서 굳이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종목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또 비전만 보시면 되는데 꾸준히 우상향할 만한 종목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흐름도 알아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한 해 동안에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동차 섹터 산타랠리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 박 이사님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또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 기아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라든가 토요타 다음으로 세 번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폭스바겐과 토요타 다음으로 세 번째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제 3위의 랭크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지금 현재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실질적으로 좀 좋지가 못한데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지금 현대차 기아의 수출 물량이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 SUV가 또 미국에서 또 판매가 됩니다. 기아의 EV9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먼저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었지만 내년 1월 달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1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새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에 크게 급등을 했는데 누가 급등을 시켰냐? 다름 아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의 산타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동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주들이 급등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11월 달에 수출 물량이 세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데이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기사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니까 독일 쪽에서요, 갑자기 이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러면은 아무래도 형님 나라기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바로는 이 현대차 쪽에서도 전기차 잘 팔려서 그랬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북미향 전기차가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유럽 쪽도 판매가 물론 잘 되고는 있긴 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17일 독일 같은 경우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이제 중단되었고요. 프랑스도 이번에 프랑스의 IRA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도 보게 되면 국내 자동차 중에서는 한 종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보조금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좀 악재가 아니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근데 지금 현재 뭐 보조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스텔란티스의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뭐 독일의 뭐 BMW 벤츠라든가 뭐 가격 차이가 워낙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있는 전기차를 선택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동안 유럽에서 많은 선택을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차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좀 더 추세적인 판매량이라든가 실적적인 부분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뭐 한 달 정도 좀 지켜보면 뭐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렇다 해서 섣불리 빠르게 판단하고 이걸 악재로 인식하고 굳이 현대차라든가 기아의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조금 안 받아도 잘 팔면 되니까요. 그만큼 우리 이 회사들의 기술력도 입증이 됐고요. 가격 메리트도 생겼으니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마무리 짓고요. 종목 들어가기 앞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오늘 많습니다. 속도 좀 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10월 달에 제시가 됐던 종목 KINX. 이 종목 10월 6일 최현재 전문가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2차 목표 효과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벌써 30% 넘습니다. 35%가량 기록되고 있는데요. 2차 목표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 종목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인데요.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차 목표가 12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12만 8천 원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HPSP 반도체주들을 흐름 근래에 좋았죠. 특히나 이 종목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벌써 3차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10월 말에 제시됐던 종목 한 달 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률 지금 50%가 넘어가실 거예요. 3차 목표가로는 5만 원 제시했는데 4차 목표가 나오나요? HPSP 워낙 흐름 좋아가지고요. 최현재 전문가님. 일단 금요일 날에 상승했다가 네. 일봉상으로 캔들 보시면은 좀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 음봉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테마로도 좀 엮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상향 조정은 5만 4천 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4천 원까지 HPSP 4차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HPSP인데요. 계속 응원하시면서 보신다면 더 큰 수익 안겨줄 겁니다. 5만 4천 원 목표가 설정됐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선익시스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11월 21일에 제시됐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목표 주가 바로 3만 원이었죠. 도달하면서 20%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안 되는데 벌써 목표가 도달이고요. 일정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선익시스템은요? 내년도에 OLED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익시스템 먼저 OLED 업체인데 먼저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2차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마지막 종목까지. 그러면 세 종목 모두 다 홀딩입니다. 더 큰 수익 안겨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대로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안겨줄 만한 그 후보군 지금부터 추천주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면 박수범 이사님, 저희 이제 개편하고 합류를 해주셔서 아마 1월 쯤에는 이렇게 기분 좋은 목표가 도달 소식을 좀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를 하나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SL이라는 회사입니다. SL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워낙 회사 업력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LED 램프 쪽으로 해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한 매년 매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너무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개척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도 지금 고객사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완성차 업체들과 지금 고객사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LED 램프 쪽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뭐 일반 승용차보다는 SUV와 같이 좀 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히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UV의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동사의 영업 마진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SUV에 대한 판매량은 북미향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주로 이제 북미향이 좀 큰 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량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또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UV의 판매량이 좀 상당히 좀 높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좀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회사들 이제 100위 순위를 한번 좀 매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사가 73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뭐 기술력도 있고, 뭐 그에 대한 뭐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전자식 뭐 변속 레버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무선 충전기, 그리고 전기차 충전 포인트 도어 뭐 같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품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DV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SDV에 대한 부분들 또한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내년에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체리 피킹하면서 대응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 0.76% 하락한 32,600원 출발 대기합니다.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저는 4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가도 지금 이제 매수가 가능한데, 오늘 만에 하나 오늘 좀 음봉으로 좀 눌림목이 만들어진다면, 좀 매수하기 정말 딱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밴드 상단입니다. 4만 원으로 목표가 설정을 했고요. 손절 라인 3만 원 기억하시기 쉬운 가격들입니다. 그리고 시착가 근처에서 접근 전략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두산바켓입니다. 네. 건설기계 업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는 역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좀 못 미쳤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밸류에이션도 좀 매력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북미 시장 매출이 내년에도 역시 뭐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계속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긴축 정책이 완화가 되면은 건설 경기 회복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금요일 날에도 뭐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일단 오늘은 매수가는 47,000원 이하에서 접근하는데요. 오늘 뭐 일단 47,000원 이하에서 47,000원, 뭐 46,000원 후반 뭐 조금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뭐 한 밴드를 굳이 설정해 드린다면은 44,000원에서 한 47,000원 사이 뭐 요 정도, 오늘 아니더라도 뭐 한번 계속 좀 관심권 가져보도록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원주 전문가 두산바켓 알려주시는데요. 매수 가격은 44,000원에서 47,000원 밴드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주 목표가 도달 종목도 알아봤고요.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